정청래, 폼페이오 4차 방북 분수령, 종전선언 UN 총회에서 나올 수도.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FM 94. 오후 18시 10분에서 20시, 방송일, 2018년 8월 22일, 수요. 일대담, 정청래 전 의원 앵커 이동형, 이하 이동형, 청래. 당, 정청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청래 전 의원, 이하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형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선 후유증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제가 봤을 때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때 되면 각자 지지하는 후보를 놓고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할 수 있는 건데 당원 당규 3현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시도당 위원장은 공개 지지를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부분은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동형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에서 경고성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과열되지 않게 하라고요. 정청래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이 지지를 공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구두 경고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권리 당원 ARS 투표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은 지지 문자를 보내거나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선거 활동을 하지 말아라. 이게 당의 방침이죠. 이동형 바른미래당 당 대표 후보죠. 하태경 의원, 이해찬 후보에게 소인배 정치를 그만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해찬 후보가 지난 정권 때문에 경제 문제라든가 실업 문제라든가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해서 같아요. 정청래 하태경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박근혜는 보수를 망쳤고 그리고 문재인은 국가를 망치고 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하태경은 하태경이 망치고 있다. 이동형 야당 당 대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청래 그러니까 이해찬 후보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해찬 후보한테는 득이 되죠. 이동형 오히려 정청래 그렇죠. 상대 당에서 비판하고 공격하면 당원들한테는 지지도가 높아지죠. 그런 면에서 하태경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이동형 민주당 경선 이제 3명 위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 대세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합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정청래 지금 워낙 많은 여론조사를 하고 또 전화도 많이 오고 문자도 오니까 당원들이 답변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잡히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권리당원 투표가 끝나고 25일날 전국 대의원 1만 7천 명이 잠실체육관에서 투표하는 거기가 가장 승부처죠. 45%. 이동형 제가 아까 민주당 경선 후유증 없겠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정청래 전 의원도 공격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정청래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비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참모들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잘 모셔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많이 있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직접 공격하거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배신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이동형 정치 한 돌아가는 것을 하루 이틀 본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당 내에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싸우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그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정청래 전당대회 들어가기 전에 제일 우려했던 것이 열린우리당 시절에 전당대회만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플러스 전당대회가 아니고 마이너스 전당대회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지방선거 훨씬 이전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누가 적임자겠느냐 소위 말해서 누가 깜이 되겠느냐 당원들이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하는 사람을 찾은 거죠. 그래서 작년 11월 달부터 이해찬 총리를 제가 설득했죠. 국회의장보다는 당 대표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가 글로 SNS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지방선거에 구에 있고 이럴 때 조국과 민족을 구하는 심정으로 했는데 제 바람대로 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동형 어쨌든 전당대회 후유 없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할 것 이산가족 상봉 2박 3일간의 짧은 만남이 오늘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청래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이 된 것은 27 판문점 선언문에 대한 이행 조치거든요. 판문점 선언에 대한 모든 부분 이거의 다 이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3조3 항사안 뭐냐면 종전선언 은 남북미 및 또는 남북미 중 3자 또는 4자가 한다. 그리고 3조 4항이 한반도 비핵화거든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다 실현되고 있다. 군사회담도 했죠. 대북 확성기 이런 것도 다 철거했죠.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도 됐죠. 가을쯤에 평양에서 정상회담 한다. 이것도 거의 다 실행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산가족 상봉이 각계교류 아시안계 임 단일팀 구성과 함께 남과 북이 합의했던 것을 이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북한으로서는 굉장한 선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산가족 상봉 자체를 북한이 그렇게 원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이가 나잖아요. 외모와 이런 거, 경제력 차이도 나고 그래서 어쨌든 북에서 성의 표현을 하고 지금 이산가족 상봉되고 있는데 저는 더 확대되어서 조금 더 자주 이산가족 상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독일 통일 과정 속에서 동독과 서독이 블란트 수상의 동방정책 이후에 제일 먼저 동독과 서독이 합의했던 것 이 5편 협약이거든요. 편지 주고받는 것, 서신 교환.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은 자주 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서신 교환만이라도 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문재인 대통령도 상시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방금 정전 원 이야기처럼 북한이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서신이나 편지가 안에 사진도 넣을 수 있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과 북의 합의는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거든요. 북미 간의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또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북미 간의 대화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봅니까? 정청래 제가 봤을 때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것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만 거의 미국에서도 고립되어 있거든요. 미국 신문사 35명개 정도가 반트럼프 전선을 형성해서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 반대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고 사실은 미국의 상황 속에서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의 정치적 위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걸 타개하려면 결국은 북미 관계 개선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정치적 이익이고요. 그런 면에서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의 친선해지는 뜻을 가지고 폼페이오가 평양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서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ICBM에 대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북한으로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서 북한은 4개를 했거든요. 풍계리 핵실험장, 상리 미사일 기지, 유해 송환, 인질석강 이렇게 4개를 했는데 미국 이 행동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불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핵리스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핵리스트라는 표현보다는 핵 스케줄 이것을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상으로는 3차 남북 정상회담도 9월 안에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폼페이오 김정은 면담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그 이후에 3차 남북 정상회담도 발표된다면 그 상태라면 종전선언은 엔총회 과정에서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동형 정전위원 애동이하고요. 북한은 다 내줬는데 미국은 하나도 안 내놓고 있으니까요. 정청래 4개를 줬는데 하나를 줬죠. 이동형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핵리스트 그것하고 종전선언하고 교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 법적 구속력도 갖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메시지인데 핵리스트는 자기 것을 다 주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왜 이렇게 하나만 내주고 나머지는 안 내주고 이럴까요? 자국 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청래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서는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 이것 하나 가지고 지렛대를 많이 삼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히 의사표현을 했어요. 조선노 동당 전원회의에서 이미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핵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경제 건설을 하겠다. 이미 기본적인 방향은 제시됐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봐라.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종전선언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 지도자로서의 체면이 되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봐라 내가 이렇게 대북 압박을 하고 했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은 나에게 손들고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유해 송환, 동창리, 풍계리, 핵실험장 이것 가지고는 아직 양이 안 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미국에 비해서 보다 성에 있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형 내 9월 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 그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방북이 예정되어 있고요. 정청래 9구절에 간다고 하죠. 이동형. 또 그 이후로 아마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정청래. 그런데 북한이 지금 유엔 총회 연설자로 신청을 해놨다고 해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총회에 방문한다면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시진핑 주석이 9구 전날 북한에 간다는 것은 대단한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위 권력을 승계했을 때 굉장히 무시 전략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직접 9구절날 축하사절로 간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으로 서는 주민들 보기에도 좋고 엄청난 힘을 받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무슨 협상을 했을 때 내 뒤에는 거대한 중국 시진핑이 있다는 것은 든든한 백이겠죠. 그리고 조중혈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이 계속 그런 요구를 받았을 거예요. 종전 선언할 때 우리 빼고 하지 마. 그러면 나는 중국 인민들에게 체면이 뭐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남북미중이 합의를 해서 종전 선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형 전두환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에 날아가서 레이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한 것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정청래 이미 시간 지났죠.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래 그런데도 3번이나 가지 않았으니까 3번 갔으면 한 번쯤은 시진핑이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동형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이 가장 먼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전선언에 우리 껴달라고 하고 빨리 하자고 하고요.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북한도 반대할 일이 없고 미국만 전향적으로 나오면 금방 되는 것 아닙니까?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전 협정 당사국이 중국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중국, 북한, 미국, 유엔 사령 관이했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종전선언을 같이 하는 것은 맞는 거. 예요. 남북미중이요. 그리고 이 종전 선언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12 싱가포르 북미 회담을 했을 때 공동 합의문이 뭐냐면 맨 앞줄에 새로 북미 관계 이것이 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북미 공동 합의문이 참 잘 됐다고 생각한 것이 그동안은 북한과 미국이 합의했던 것이 바텀업방 식이었어요. 실무자들끼리 합의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반대에 부딪히고 했는데 이번에는 톱다운 방식. 양 정상들이 대략 합의해놓고 나머지 실무적인 것을 실무자들이 하나둘씩 퍼즐을 맞춰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북미 관계 형성을 해야 평화협정도 그리고 북미수 교도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가 올 텐데요. 그런 모든 과정에 대한 입구가 바로 종전선언이에요. 지금은 입구가 막혀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선언을 같이 함으로써 입구를 활짝 열고
그리고 출구의 새로운 북미 관계. 이것은 북미 수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출구에 좋은 성과물로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형 네, 의원님 시베리아 횡단 열차 여행 갑니까? 청내 네, 9월 1일에 떠납니다. 송기정 코스로 갑니다. 이동형. 송기정 코스가 뭡니까? 정청래 송기정 코스라는 것은 1930년 베를린 올림픽 때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베를린까지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남과 북이 막혀 있어서 저는 서울에서 출발하지는 못하고 비행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베를린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동영 혼자 갑니까? 정청래와 함께 떠나는 시베리아 열차요. 행 19명, 1명이 비어 있습니다. 이동형 원래 20분 가기로 한 건데요. 어디 신청하는 거예요? 정청래 신청합니다. 이동형. 몇 박 며칠로 갑니까? 정청래 저는 조금 기간이 길어요. 저는 2일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9월 9일까지 그렇게 됩니다. 이동형 남북이 어쨌든 대화를 진전시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탄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네요. 정청래 그리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하고 책을 이공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토막입니다. 그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탄 소감, 느낌, 그리고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염원, 이런 것을 담아서 기획문도 제가 써야 합니다. 이동형 네, 하루빨리 서울에서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청래 네, 그렇습니다. 이동형. 마지막으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8월 중 개성공단 내에서 문을 여는데 대북 제재 위반일 수 있다. 정청.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평창 올림픽 때 김영철이 온 것도 대북 제재 위반이고 김여정이 온 것도 위반이에요. 그런데 한미 간의 공저를 통해 대북 제재 인물까지 포함했는데 그것도 다 풀어졌잖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외교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개성공단 이런 것을 트럼프 미국과 협의하지 않고 하는 것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면에서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찬물을 끼얹는 공격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민족의 운명을 지금 개척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 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잘하는 일 아닙니까? 설령 조금 흠이 있더라도 그걸 보호하고 감싸고 그런 것은 진보다 보수다 여야를 떠나서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당연히 미국하고 얘기가 된 것일 테고요. 정청래 그렇습니다. 이동형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정청래 네, 고맙습니다. 이동 형 지금까지 정청래 전 의원이었습니다.